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 강사 최명애입니다. 어르신과 함께하는 한국사 이야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한양도성의 설립과 경복궁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들어서기, 그래서 광화문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미불루 화이불치, 이 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미불루라고 하는 말은 검소하지만 누추해 보이지 않고, 화이불치라고 하는 말은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삼국사기의 백제본기 온조왕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후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가 지나고 그리고 고려를 거쳐서 조선에 오기까지 모든 궁궐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 바로 이 정신에 입각하여서 우리나라 건축물은 세워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만나볼 경복궁도 바로 이 정신, 거미불루 화이불치, 이 사상에 입각한 궁성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북궐도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고종임금님 때 경복궁이 중건이 되었을 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을 보면 중심을 축으로 해서 좌우로 전각들이 빡빡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 있는 이곳이 건청궁이라고 하여서 고종임금님께서 사사로이 사용할 수 있는 내탕금을 들여서 자신이 건청궁을 경복궁 안에 또 다른 궁궐을 만들어 놓고 이곳에서 많은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경복궁의 전도입니다. 북궐도형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신다면 궁궐의 전각들이 많이 훼손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경복궁은 많이 훼손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훼손된 궁궐을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한 것은 해방 이후에 새로이 복원한 모습인데요. 지금 복원된 모습은 약 25%에서 30% 정도, 이 정도가 복원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가 보실까요? 이것은 경복궁의 전도인데요. 경복궁의 전체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동쪽 건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서쪽 영추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네모난 평지 위에 네모난 성곽이 둘러쳐져 있고 그곳에 경복궁이 들어서 있는데 동쪽, 서쪽, 그리고 남쪽, 북쪽에 4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의 문의 이름을 봄춘자를 넣어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춘문, 서쪽의 문은 이쪽은 서쪽이다. 가을 추자를 넣어서 영추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문은 경복궁의 정문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경복궁을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만나는 문이기도 합니다. 광화문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신무문, 이렇게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광화문을 들어서서 흥내문을 지나고 그 다음 근정문을 지나면 근정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근정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궁궐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아주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정전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은 경복궁의 가장 중심되는 전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정전을 지나면 위쪽에 사정전이 있습니다. 사정전은
왕이 일상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이곳에서 왕의 일상적인 업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가 만나서 회의를 하거나 또는 경연을 하거나 이러한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궁궐의 외전이라고 합니다. 외전이라고 하는 곳은 정치를 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사정전을 지나면 그 다음 강령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강령전은 왕의 침전, 왕이 주무시는 공간입니다. 강령전을 지나면 그 다음 교태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왕비마마의 침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자경전이 있어서 자경전은 대비마마의 침전입니다. 자, 이렇게 왕실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공간, 이곳을 내전이라고 합니다. 자, 내전 뒤쪽에 있는 이 공간은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러한 공간 후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동쪽에 보면 자선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는 동쪽에 있는 마마가 계시는 공간입니다. 동쪽에 있는 마마, 그분은 누구실까요? 네, 동궁 마마라고 하여 왕세자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왕세자라고 하는 사람은 동쪽에서 차기에 떠오르는 해, 왕은 중간에 떠 있는 해. 자, 그래서 앞으로 떠오르는 해에 해당하는 왕세자는 동쪽에 머물면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의 기운을 받아서 나중에 왕이 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동쪽에 전각을 세워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경복궁의 공간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정치하는 공간, 그리고 내전과 후원, 이쪽은 생활하는 공간,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궁궐의 구조는 방금 본 것처럼 외전, 내전, 후원, 그리고 권례각사라 하여서 권례각사는 궁궐에서 일을 하는 신하들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궁궐에서 일을 하는 신하들은 권례각사, 궁궐 안에 머물기도 하고 권외각사, 이렇게 해서 궁궐 밖에 머물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입니다. 자, 광화라고 하는 뜻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경복궁의 정문이 광화문은 아니었었고요.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냥 정문, 오문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때 집현전 학사들에 의해서 광화문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광화문의 문을 보면 이렇게 육축이라고 해서 돌로 된 기단석이 있고 그 위에 2층의 문루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홍해라고 해서 무지개 문이 3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있는 문을 어간문이라고 해서 왕이 들어가는 문, 그리고 동쪽에 있는 문 동현문, 서쪽에 있는 문은 서현문이라고 합니다. 자, 어간문으로 왕이 들어가시면 동쪽 문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신, 문반신하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서쪽에 있는 문은 무신, 무반신하들이 드나드는 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의 앞쪽에는 이렇게 해치상이 서 있는 곳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셨죠? 자, 해치라고 하는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죠. 머리에는 뿔이 있고 몸에는 비늘이 있으며, 자, 선악, 그리고 시비곡직을 가리는 동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치상은 예전에 사헌부라고 하는 관리들의 가슴에 있는 흉배에 새기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사헌부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관리들의 감찰, 비리를 감찰하고 이러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해치 흉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해치는 지금은 광화문에 이렇게 바짝 벽 쪽으로 붙어져 있지만 예전에는 사헌부가 위치하고 있던 곳, 바로 그곳에 해치 석상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화문의 앞쪽에 있는 이 거리를 우리는 지금은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렇게 불렸을까요?
조선시대에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이 큰 거리는 바로 육조거리라고 불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조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와 삼사가 있죠. 그런데 그 의정부와 삼사,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의정부와 삼사 그리고 육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육조 거리에는 의정부와 한성부 그리고 2호 예병형공에 해당하는 육조가 서로 이렇게 마주하면서 나란히 생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는 육조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제 관리들이 왕을 만나러 갈 때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곳은 궐외에 있는 신하들이 머무는 공간, 이렇게 하여 궐외각사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광화문의 위치가 변했습니다. 원래 경복궁의 정문으로 있었던 광화문은 1926년도에 조선 총독부가 완공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총독부 건물을 가린다 이렇게 해서 광화문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광화문은 사라지지는 않고 동쪽으로 이건이 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진을 보면 여기가 동십자각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경복궁의 궁성을 둘러싸고 있는 궐담이 있었죠. 그곳에 동쪽과 서쪽 모서리에는 동십자각 그리고 서십자각이 서 있었는데요. 자, 이곳이 바로 동쪽 모서리에 있었던 동십자각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동십자각은 여기가 도로가 나 있었고 그래서 도로 한복판에 이렇게 섬처럼 외로이 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조선 초기에는 이렇게 동십자각은 광화문과 함께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문에 있던 광화문이 바로 동쪽으로 이건된 모습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건춘문, 아까 동쪽에 있는 문이고 광화문은 건축문보다 훨씬 뒤쪽으로 오늘날 민속박물관이 있는 그곳 입구 정도의 광화문이 이렇게 이건되어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건되었던 광화문은 해방 이후 1950년도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발발하죠. 자, 그랬을 때 폭격에 의해서 광화문의 2층 문루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기단석 6층만 남아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서 박정희 정권 때 우리나라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것을 하면서 광화문의 위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이렇게 해서 조선 총독부 건물 앞으로 다시 가지고 옵니다. 자, 하지만 이때 복원된 광화문의 모습은 위의 문루는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6층만 가지고 오고 위쪽의 문루를 콘크리트, 철근 이러한 것으로 새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1996년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섰을 때 총독부 건물을 우리가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총독부 건물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광화문의 위치가 이거 너무 잘못되었다. 자, 하면서 광화문을 새로 바로 세워야 한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공사에 들어가서 2010년도에 오늘날 우리가 만나보는 광화문의 모습으로 새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나면 두 번째 문인 흥내문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을 들어서면 두 번째 문인 흥내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흥내문은 우리가 광화문 앞쪽에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면 이곳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고 이곳에서는 오늘날 수문장 교대식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흥내문을 지나면 세 번째 문인 근정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왕을 만나려면 산문을 지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인 근정문을 지나면 왕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왕을 만나기 전에 이곳을 보면 이렇게 다리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있는 다리는 영제교라고 하는 다리인데요. 영제교라고 하는 다리는 지금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 왕의 공간으로 들어가니 왕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엄숙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돌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재교 아래에는 금천이라고 하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천을 보면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고 지금은 지하철 공사나 많은 공사들로 인해서 물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 금천이라고 하는 곳은 금자에 금할 금자, 무엇인가를 금하다, 하지 못하게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궁궐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물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자, 물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기 위한 상스러운 동물이 4마리가 금천 아래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동물인데요. 자, 이 동물은 상스러운 동물이라고 해서 서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굳이 이름을 말하자면 철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4마리의 동물들의 표정을 보면 아주 엄숙한 모습을 하고 물길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동물이 아주 재밌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입니다. 자, 메롱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동물을 우리는 메롱서수 또는 메롱철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이렇게 엄숙한 공간에 해학을 숨겨놓으신 아주 지혜로운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영재교로 돌아와서 자, 영재교를 보면은 이렇게 길이 하나, 둘, 셋, 3갈래 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3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3도 중에 중간에 있는 길을 보시면은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길보다 조금 넓고 약간 높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길로는 누가 지나가셨을까요? 바로 왕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가 어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도 오른쪽 길로는 누가 지나갔을까요? 바로 동쪽에 있는 신하들, 동쪽 문을 사용하는 신하들, 동반신하, 문신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서쪽 길로는 누가 지나갔을까요? 무반신하, 무신이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나라 화폐에 보면 10,000원짜리에 세종대왕이 계시죠. 자, 세종대왕은 바로 어도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 중에서 5,000원짜리에 계신 율곡 이 선생님, 문반신하죠. 그래서 이 오른쪽 길로 지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에 1,000원짜리에 계신 퇴계 이황 선생님은 역시 문신이죠. 그래서 이 동쪽 길로 지나가십니다. 자, 그럼 화폐 속에서 동전에 계신 자, 이분은 이순신 장군. 네, 이분은 무신이죠. 그래서 이 길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문반신하, 서쪽에 있는 무반신하, 양쪽에 있는 반을 합하면 무슨 반이 될까요? 바로 양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양반이라고 하는 말, 바로 문반신하와 무반신하를 합친 이런 양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도를 지나서 근정문 쪽으로 가다가 보면 왼쪽으로 유화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옆에 조그마한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유화문 넘어 저쪽으로는 권례각사, 그러니까 궁궐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머무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님의 옆에서 일을 해야 하는 승지,
도승지 같은 사람들은 궐 내에서 일을 해야겠죠. 그리고 왕을 위해서 치료를 하는 어의, 자, 이러한 사람들도 궁궐 내에서 일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은 바로 유화문 너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조 거리에 있었던 궐 외곽사에 있던 신하들이 궁궐로 들어오면은 바로 이 유화문 너머에 빈청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왕의 명을 받아서 왕을 만나러 가거나 또는 왕이 신하들을 만나러 내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화문 너머에는 바로 궐 내각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마한 건물, 이것은 이름이 기별청이라고 합니다. 자, 기별청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기별이 왔느냐, 기별이 없구나. 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관에 의해서 기록이 되죠. 그리고 승정원에 의해서도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사안들을 왕과 궁궐 내에 있는 사람들만 알게 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나라 전국 팔도에 있는 각 관청에도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전달이 될까요? 바로 기별지라고 하는 소식지로 전달이 됩니다. 자,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이것은 승정원에서 조보라고 하는 오늘날의 신문과 같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 또는 많은 관리들의 인사 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에 사신이 온다,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다. 자, 이러한 일들을 다양하게 기록을 하루 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조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관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루의 기록들이 날마다 당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었고 5일치씩 묶여가지고 바로 이 기별청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기별 군관에 의해서 이것들이 각각의 관청, 지방에 있는 관청으로 배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에 있는 각 관리들도 서울에 있는 소식을 바로 이렇게 듣게 되겠죠. 자, 그러면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역시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식이 궁금할 때 기별이 왔느냐, 기별이 없느냐, 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왕을 만나러 가는 세 번째 문, 근정문입니다. 자, 근정문에 보면 입구가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왕이 들어가고 문반신하, 무반신하가 드나드는 문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정문은 항상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 문은 열려 있고 그러한 행사가 없을 때에는 다른 신하들은 이곳이나 이곳 작은 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자, 근정문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바로 왕의 즉위식이 이곳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왕의 즉위식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기쁜 일, 그래서 특별한 공간인 근정전 안쪽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실 왕의 즉위식은 아주 슬픈 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께서 승하하시고 그 다음 왕위를 내가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즉위식은 바로 상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왕의 즉위식은 슬픈 일이었겠죠. 물론 모든 왕의 즉위식이 슬픈 일은 아닙니다. 자, 근정문 앞에서 왕의 즉위식을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문종 그리고 단종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서 왕의 즉위식을 하고 그 다음 어보를 받고 왕으로 임명이 되면 그 다음 근정전 안으로 들어가서 신하들의 할애를 받는다. 자, 이런 식으로 왕의 즉위식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세종대왕 같은 경우, 자, 세종대왕은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의 왕위를 세종대왕에게 물려줍니다. 이러한 것을 양위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양위일 경우에는 살아있는 왕이 살아있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그래서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 문에서 즉위식을 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근정전 안쪽으로 들어가서 즉위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은 일화문, 여기 있는 문은 월화문이라고 해서 이곳이 닫혀 있을 때 문반, 무반 신하들이 드나들던 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근정문을 들어서려고 하면 자, 이러한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답도라고 하는데요. 답도의 답자는 밟을 답자, 밟고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왕께서는 이 길을 가마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자, 그러면 문반 신하는 오른쪽 계단, 무반 신하는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올라가시는 답도, 이것은 다른 말로 어간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답도의 문양을 가만히 보시면 새 두 마리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 보이시나요? 자, 이곳에 있는 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황이라고 하는 새입니다. 봉황은 두 마리가 만나서 수컷을 봉, 암컷을 황이라고 하는데요. 자, 두 마리가 함께 있어야 봉황이라고 하는 새가 됩니다. 자, 그런데 봉황새는 왕이 어진 정치를 하면 살아서 하늘을 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임금님께서는 이 길을 올라가실 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어진 정치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라고 자, 이런 답도를 놓아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붕을 보시면은요, 이런 잡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그러한 형상인데요.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곳이 삼장법상, 그 다음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이러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궁궐은 우리가 왕을 만나러 들어가기 바로 전에 금천에서 물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운을 잡아주고 하늘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운, 나쁜 기운은 잡상이 잡아주고 이러한 튼튼하게 지키는 곳이 있는 궁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근정전에서 직접 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